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문제의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인간 손석희의 JTBC에서 태블릿 PC를 이제 최소원이 사용하면서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싹 엮으면서 이 탄핵이 촉발이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재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에 당시 법원과 검찰의 온갖 조작 날조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이들의 죄를 낱낱이 이 전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내야겠습니다. 이 4년을 문정권에서 권력을 다 누리고 또한 조작 날조로 200여 명의 보수의 인사들을 모조리 싸그리 다 감옥으로 보내고 보수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윤석열이 염치라는 표현도 정말 아까울 만큼 철판을 깔고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하면서 보수의 대통령이 돼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조작 날조된 수사로 무려 30년형이나 구형을 한 장본인도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당시에 어떤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이라는 구형을 할 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조중동을 비롯해서 탄핵을 추진한 쪽에서도 솔직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년형 이상을 선고받도록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뭐 적당히 이 정권만 빼들어갖고 손쉽게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형량을 맞추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이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한 거죠. 원천적으로 뇌물죄가 필요했고 이 뇌물이 아닌 것을 뇌물죄로 엮다 보니까 둔갑을 시키다 보니까 지들도 상상하지도 못할 592억 원의 뇌물 액수가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들은 이 노무현 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탄핵이 안 됐던 경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 뇌물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셉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 말고 공직자들이 더군다나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 탄핵감이죠 진짜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받은 게 없잖아요. 좀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 노무현 때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정당하지 않다라면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부정부패 이 정도를 정당한 파면 사유로 제시했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설사 헌법과 법률을 어기더라도 뇌물수수가 없으면 안 돼. 탄핵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부터 소추안을 작성할 때 무조건 이 뇌물죄를 포함시켜야 됐던 거고요. 국회 탄핵 소추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의 뭐 궤변 수준이에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은 전후한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 사면, 면세점 4억 건 특허 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SK, 롯데그룹에서부터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령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자, 노무현 탄핵대를 거울 삼아가지고 이것들이 국회에서부터 뇌물죄를 엮어야 탄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저런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실에 저들이 말하는 뇌물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 그런데도 감옥에서 꺼내느니 마느니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빨리 풀어줘야지. 자, 탄핵 논란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졌고요. 자,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청렴한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하려고 뇌물죄를 만들다 보니까 공익재단인 K재단과 미르재단의 대기업들이 출연한 돈을 모조리 뇌물죄로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592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예를 들어서 위에서 뭐 스키장에서 썰매를 타더라도 쫙 내려오면은 속도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자,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춰. 그냥 쫙 내려가는 거야. 역다 보니까 이렇게 돼. 눈덩이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쩔 수 없이 30년 이상을 구형할 무기를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30년을 때려버린 거예요. 탄핵을 찬성한 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기업을 협박해서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으니까 그게 뇌물이 맞지 않느냐. 설사 뇌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인식을 아직까지도 전 국민의 60, 70% 이상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이 모두는 K재단과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설립되는 과정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꾸몄을까요? 이 모두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빨리 풀어줘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 설립 후에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화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했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과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그룹의 신동빈만 말을 했는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부터 롯데의 신동빈 회장까지 대기업 오너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든 엮어서 씌우려다 보니까 묵시적, 암묵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뇌물죄로 엮어서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 했었을 수도 있어. 같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지만 매장에서 계산하는 알바들도 언제든지 돈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알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들 뭐 도저히 묵시적, 암묵적으로 주인이 맘만 먹으면 감옥으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저들이 논리는. 두 재단의 조직 구성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최서원이 아닌 사기꾼 차은택 당시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담당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은 이들 재단에서 10원 한 장, 1원 한 장 빼간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출연한 자금은 최소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재단 통장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자, 이 정도로 청렴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을 갖다가 매치를 시켜봐. 저게 인간인가? 탄핵을 심의한 헌재에서도 도무지 이런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작 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뇌물죄 부분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탄핵시킨 거야? 그러면 뇌물죄가 없으면 탄핵이 안 된다며. 노무현 때는 단지 최소한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누가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라는 사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재벌 총수가 아니라 그러잖아.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걸로, 이런 궤변으로 탄핵을 시켰던 겁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대상,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K재단 설립 시 최서원이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누가 무슨 최소원한테 무슨 문건이 유출되는지 얘기를 해봐. 그리고 기업들이 무슨 재산권을 침해했고 아니래잖아. 모든 게 아닌데 왜 안 꺼내주냐고. 빨리 꺼내주라고. 그리고 이놈의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도 밝혀진 것도 증거도 없이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직간접적? 저게 법 해석입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거니? 야, 정말 이거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요, 이딴 식으로 한 나라의 죄 없는 대통령을 이것저것 억지로 엮어가지고 탄핵을 시킨,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시대의 대사건이라고 보고요. 초능력적인 논리, 그러니까 묵시적, 암묵적 청탁이라는, 또한 묵시적 공모라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보수 인사들을 모조리 감옥으로 잡아놓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그런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수당을 괴멸을 시켜놓고 보수당에 입당을 해요.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놓은 자유대한민국인데요. 하루빨리 정통 보수의 대권주자가 정권 교체를 정상적으로 한 다음에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문재인 정권을 싹 다 쓸어버리고 강성 노조들도 이참에 모조리 정리를 하고 국민들이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놈의 문재인 정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아주 희귀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배급을 주는 정부, 배급을 받는 국민, 이게 나라입니까? 북한입니까? 여러분들 인민이에요. 왜 배급받고 살아요? 그것도 우리가 주는 세금. 받으면 배로 갚아야 돼요, 세금으로. 이게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지 돈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지원금이지. 우리 돈으로 빼들어갖고 돈 주고 또 부족하면 또 세금 더 걷어서. 에라 이것들아, 장난하냐? 그렇다고 그거 받아갖고 좋다고 해버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횟가닥 갖거나 세금 안 내는 인간들이나. 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저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아, 촉구할 데가 없습니다. 죄다 저기고 우리 편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자,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없는 진실된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